지적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적이 뭐였죠? 지적이란? 자, 지적이란 말의 뜻. 지적이란 토지, 토지를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 지적. 근데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하죠? 어? 등기부에다가 하는 건 등기고, 우리 지적. 어디에?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래, 지적. 예, 지적. 왜 등록해요? 공시하려고. 지금 공시법 시간이죠. 예, 그래서 누가 합니까? 누가? 국가가 하는데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토지의 단위는 필지. 그래서 무엇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필지의 어떤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 중이에요, 지금. 요것을 등록을 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근데 그냥 등록하나?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등록한다. 이건 이제 1년 동안 외우는 조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00번은 한다 그랬죠? 500번. 저절로 외워집니다.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을 공부했죠.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예, 여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그래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3장. 335페이지. 335페이지. 이제 여기 공부했으니까 이제 어디 공부할 차례? 요거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지적 이거 공부하니까 여기 공부했으니까 여기 공부해야죠. 여기. 여기 이제 3장 제목이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그래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좀 얘기 알아듣겠어요? 대충? 지적 공부하면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용어 정의도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지적 공부하면 딱 7개를 말해요. 7개. 지적 공부하면. 그래서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래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일제시대 때 먼저 세금을 먼저 급하게 걷다 보니까 먼저 중요한 토지들은 먼저 조사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대장이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나중에 조사해서 등록했어. 그게 임야대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5년서부터 우리가 각 토지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편제는 요 3개 중에서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3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면 토지대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그려놓은 지도가 지적도. 임야대장인 토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데는 토지대장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토지대장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있는 지도가 지적도.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인 토지면 뭘 만들죠? 공유지 연명부 이름이 공유인 토지에는 뭘 만든다?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자, 산 100번지가 있어요. 산 100번지 복습이에요. 산 100번지는 지적 공부 중 어디에 등록되어 있나요? 산자 들어있으면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라는 얘기죠. 그럼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대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산 100번지가 공유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산 100번지면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 있고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100번지예요.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나와. 근데 그 100번지가 그 현대아파트 부지야. 100번지에 아파트가 있다고. 그럼 그 100번지 토지는 그 아파트의 부지인 거죠. 아파트의 대지인 거잖아요. 그럼 그 토지, 100번지 토지는 누가 소유해요? 그 토지 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겠죠. 땅은 하나인데 아파트 대지 땅은 필지는 한 필지인데 아파트가 1000세대야. 그럼 건물이 1000개가 있는 거니까 1000개의 소유자들이 땅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한 아파트 소유자들,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대지권이라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공유 지분이 대지권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번지 토지가 현대아파트 부지다. 그럼 100번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100번지니까 어디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라고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총 7가지가 있다. 총 7가지. 자, 335페이지 볼게요.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의 종류 해가지고 2번에 이제 가시적 지적공부 해가지고 대장 하면은 뭐가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자꾸 입으로 해야지 외워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요 4개를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 그 다음에 도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7개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한 번 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총 몇 개? 7개. 요 7개를 뭐라고 부른다? 지적 공부 그런 게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 말로 책에 가시적적 공부, 불가시적 공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시적적 공부 그렇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불가시적적 공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대장 이런 것도 종이로 만들었겠죠. 토지대장 처음에 언제 만들었죠?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을 가시적 지적공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는 전산화 시켜놨다고, 전산 파일로 바꿔놨다고, 전산화된 것을 밑에 2번에 뭐라고 부른다?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하는 표현이라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적공부 그러면 종이로 된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개? 7개가 있어요. 7개.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저쪽에 경기도 부천시에 가면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예요. 중동 신도시. 그래서 이게 부천시 무슨 동? 중동. 예, 동. 그러면 우리가 지적에서는 무슨 개념, 무슨 의미죠? 동리 이런 게? 동리 이런 것이? 동리. 제 수강 후기를 보니까 대답을 못하면 욱한다고 돼 있던데 욱 안 합니다 저는. 예. 뭐 화낼 여러분들한테 화낼 일 전혀 없어요. 근데 표정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눈 숨기려고. 자, 동하면 뭐죠? 동. 동리가 지적에서 의미하는 바는 지번 부여지역. 뭐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지역. 지번을 붙일 때 이게 끊어서 붙이는 단위지역. 동별로 지번 붙인다. 리별로 지번 붙인다. 자, 중동에, 자, 들어보세요. 중동에 만약에 1000필지가 있다. 처음에, 최초로 1000필지가 있다. 그럼 지번이 1번지서부터 1000번지까지 있는 거죠. 근데 동이에요, 중동. 근데 옆에는
상동이라고 또 있다고. 그럼 상동, 동이 바뀌었죠? 그럼 상동으로 가면 다시 상동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개념 잡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을 붙일 때 번호를 땅에다가 번호를 붙일 때 번호를 연달아서 계속 붙이는 게 아니라 끊어서 붙인다고. 무엇별로, 동별로 또는 리별로. 그럼 동, 리 이것을 우리가 지적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번 부여적.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지번 부여적. 그럼 지번 부여적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동, 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이게 지금 중동 행정구역이에요. 자, 이 중동에 지금 한 장의 도면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 12장의 도면으로 나눠 그립니다. 아니다. 12장이 아니네. 13, 14, 15, 16. 자, 이게 뭐냐면 요게 한 장 한 장이 도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면에 토지를 그려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 중동이 넓으니까 몇 장으로 나눠 그린 거예요, 지금? 16장으로 나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지적도가 몇 장이 있다. 16장이 있는 거예요, 중동에. 자, 그런데 여기에 중동 요 7번 도면 여기에 100번지 토지가 있어요. 자, 중동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되어 있죠? 중동 100번지 토지를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에다가 어디에다 등록했을까? 그냥 100번지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있겠죠. 만약 중동에 산 50번지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그냥 100번지니까 토지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그려져 있고 지적도에도 그렇고 그럼 토지대장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337페이지 위에 그 토지대장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보시는 건데. 자, 이거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토지대장이 있으면, 자, 맨 왼쪽 위에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 그 밑에. 고유번호 밑에 뭐라고 있어요? 소재 나오죠. 소재. 자, 그 다음에 집원 나오는데 약간 양식이 지금 좀 달라지는데 이게 제가 그리는 것은 시행 규칙에 있는 양식으로 드립니다. 집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글씨 옆에 뭐가 나옵니까? 뭐 도면번호, 발급번호 이런 거 나오죠? 이건 지금 등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척, 장번호, 피거. 자, 이게 이제 시행 규칙에 있는 토지대장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왼쪽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토지의 표시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져 있네. 자,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지모, 면적, 사유. 좀 더 내려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등급 수정, 토지 등급 이런 말 나오죠. 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토지 등급. 등급과 관련된 거. 더 내려가면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자 해가지고 뭐냐면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막 쓴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에요. 임야대장도 똑같이 생겼어요. 임야대장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보고 외우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장 잘 외워지는 방법이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리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져요. 그냥 주는 문제. 올해도 물론 나왔고.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금 336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뭔가요?
336페이지 왼쪽 메뉴의 제목이 뭔가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있죠? 이 파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회에는 4문제도 냈어요.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4문제나 냈어요. 평균 2문제 나오고요. 평균 2문제. 이건 무조건 외우시는 건데, 뭐, 1년을 두고 여러분들 좀 마라톤 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꾸 그리셔야 돼. 이게 한 10번 정도 그려보면 외워집니다. 10번 정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중동 100번지예요. 중동 100번지 토지지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소재,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부천, 경기도 약식으로 쓸게요. 부천시 중동, 그 다음에 지번 100 이렇게 써져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고유번호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번호를 붙여놨어요. 고유한 번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번지 하면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나요? 100번지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디 100번지인지 얘기해요. 중동 100번지인지. 대치동 100번지인지를 얘기해야지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행정구역까지를 번호로 만든 게 고유번호예요. 말뜻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왼쪽에 중간에 보면 고유번호 19자리 보이세요? 왼쪽 페이지 중간에 박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유번호 19자리 보이세요? 예, 그래서 고유번호는 고유한 번호인데 몇 자리로 되어 있다. 19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 19자리 숫자 중에서 앞에 10개의 숫자는 행정구역 표시한 거라고. 그거 보니까 시도 몇 자리? 2자리. 그 다음에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리가 있으면 리 2자리에서 총 몇 개예요? 10개. 그럼 10개 앞에 있는 10개의 숫자는 뭘 뜻하는 거다? 행정구에서 서울시는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0자리는 소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거기에 대장번호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11번째 자리가 뭘 뜻한다? 대장번호. 그럼 11번째 자리가 요거 뜻하는 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고유번호는 번호죠. 번호. 그럼 100번지다. 그러면 고유번호에 100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8자리가 지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8자리가 뭘 얘기한다? 지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 들리시나요? 10의 1번지다 했을 때 10을 뭐라고 하고, 본번의 1을 뭐라고 하고, 부번.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0대의 지번도 있잖아요. 1050번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4자리가 본번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4개가 부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쪽 8개는 지번을 얘기하는데 앞에 4개는 뭐고? 본번이고 뒤에 4개는 부번을 얘기한다. 그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번을 쓸 때 산자 쓰는 거 있어요? 우리 아까 지번을 표시할 때 산자를 붙이는 것도 있냐고. 임야 대장인 토지는 앞에다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산도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래서 산은 2로 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1번째 자리가 1이면 여기 있는 토지란 얘기예요. 11번째 자리가 1이면 어디 있는 거? 토지대장. 11번째 자리가 2면 임야대장. 그래서 만약에 11번째 자리가 2로 돼 있고 3650087 이렇게 돼 있으면 산 365에 87번이다 이 뜻이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앞에 고유번호 19자리 숫자 중에서 앞에 10개는 뭘 뜻하고? 행정구역 소재를 뜻하고 11번째 자리 숫자는 뭐 아니면 뭐인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면 토지대장이 있는 거다 이런 거고 2번이면 임야대장인 토지다 이 뜻이고 뒤에 8자리 숫자는 뭘 뜻한다? 지번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토지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뭐가 있다? 고유한 번호가 있다. 몇 자리 숫자로 돼 있어서 19자리 숫자로 써놓고요. 그래서 고유번호 가지고 딱 한 번 시험에 냈어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을 할 수 있다. 토지의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목을 알 수 있다. 기출문제. X. 지목. 고유번호에 나타내는 정보는 뭡니까? 행정구역.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장 구분. 토지대장에 있는 건지 임야대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집원. 알 수 있잖아요. 예. 요 세 개의 정보만 담고 있지. 지목 이런 거는 나타내는 거 아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지목은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19자리 고유번호 썼고, 그 다음에 소재, 경기도 부천시 중동, 그 다음에 집원 썼고요. 100번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스토리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중동 100번지가 몇 번 도면에 그려져 있나요? 제가 아까 여기 부천시 중동이 총 몇 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총 16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 100번지가 여기 있다고, 여기에. 그럼 몇 번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게? 7번. 그럼 그걸 써준다고. 도면 번호. 중동 몇 번 도면에 있다? 7번 도면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제 7호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도에는 축척이 있죠? 축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번 도면의 축척이 몇이다라고 쓰는 거라고요. 뭐 1000분의 1이냐? 500분의 1이냐? 자, 50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축척 500분의 1. 그다음에 장번호는 페이지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쓸 내용이 많으면 종이가 2장이겠죠. 쓰는 내용이 많으면 종이가 2장일 수 있잖아요. 그럼 앞장은 2-1, 뒷장은 2-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요. 비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하고 수업할 때는 이 양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그려 두시고 복습을 할 때 요거를 저는 니은자라고 합니다. 니은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니은자. 예. 토지대장 양식에서 니은자 그러면 뭐 얘기한다? 고유번호, 소재, 집안. 네, 한 번 더. 뭐라고요? 고유번호, 소재, 집안. 자, 니은자가 있고.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요. 니은자 밑으로 내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왼쪽은 뭐가 나오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토지 표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지목이에요, 지목. 자, 이 토지가, 자, 처음에 일제시대 때 등록했다고 할게요. 일제시대 때. 예, 그럼 그때는 이 중동이 논이었어, 논. 지목이 뭘까요? 지목. 저는 밭. 논은 답. 우리 지목 이론 중에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논,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를 답이라고 합니다. 답. 논은 물에서 키우냐고. 벼는 물에서 키우냐고요. 물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뭐라고 부른다? 답. 그럼 여기가 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지목이 답이에요. 답.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등록했어. 처음에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규 등록.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신규 등록 이런 식으로 써요. 그다음에 이 중동 100번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면적 얼마요? 500제곱미터. 현재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다. 현재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 그럼 500 하면 무슨 뜻? 500? 제곱미터죠. 500평이라는 얘기 아니죠. 예,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동 신도시가 되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의 부지면 지목이 뭐죠? 주택의 부지면 대. 주택의 부지로 쓰이면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합니다. 그럼 원래는 뭐였다가? 답이었다가 이제 지우고 바꿔 쓴다고. 뭐라고? 대로. 그럼 이걸 뭐 바꾼 거죠? 지목을 바꾼 거죠.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1989년 몇 월, 며칠 지목, 변경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토지가 면적이 얼마죠, 지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해를 하셔야 돼. 예, 나중에 이제 외우는 거, 디테일한 거 외우시면 되고. 자, 500이잖아요, 500. 500인데 여기서 그대로 있네요? 그럼 뭐만 바뀐 거예요? 지목만 바뀌었지 면적은 그대로인 거라고. 예,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지목 변경. 자, 그런데 세 번째 써 보니까 여기에 1200으로 써져 있어. 자, 이렇게. 그럼 뭐 한 거죠, 이게? 뭐가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났죠. 자, 100번지가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옆에 101번지랑 합병을 했어. 합병. 기억나요? 토지를 쪼개서 나누는 게 뭐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 그럼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했어요. 뭐 했다고요? 합병했다고요. 자, 그럼 몇 번지랑 제가 합병했다고 그랬죠? 101번지하고 100번지하고 101번지 합병하면 몇 번지 돼요? 100번지. 우리 집어넣을 때 지난주에 선순위 집원으로 한다. 100번지하고 101번지 합치면 빠른 집원이 100번지가 되잖아요. 그럼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된다? 100번지가 돼요. 그럼 101번지는 없어지는 거죠. 결번.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 100번지 토지장도 있고 101번지 토지장도 있었겠죠. 100번지, 101번지 두 필지니까 대장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번지하고 101번지 합병하면 101번지 토지장은 말소예요. 없어졌으니까. 그럼 대신에 100번지 토지 대장에다가 뭐 했다고? 합병했다고 쓰는 거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지금. 요거 보면서 이 토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있다. 위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쪽 토지의 표시에다가는 세 개를 씁니다. 자, 첫 번째 뭘 쓰고? 지목 쓰고, 그 다음에 면적 쓰고. 그럼 이런 게 바뀔 수 있어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냐고. 바뀔 수 있죠. 그럼 이런 게, 이런 것. 즉, 토지의 표시가 바뀌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 표시가 바뀌고 새로 정해지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토지 이동. 이동.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하셨죠? 용어의 정의할 때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네. 326페이지에 보시면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5번에 밑에 쪽 5번에 토지 이동 보이세요? 한 번만 읽을까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가 뭡니까? 요거 6개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 자꾸 읽어야지 입으로 외우는 거라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번 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에서 소재, 뭐였지? 지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입으로 나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번 더.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런 거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라고. 토지의 표시하면 6개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고 그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한자를 보면 다를 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바뀌고 하는 것은 변동이라고 부르고 권리가 새로 생기고 바뀌고 하는 것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을 쓰고 권리 말고 표시가 바뀌고 하는 것은 변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이동이라 한다. 그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 이동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 밑에 1, 2, 3, 4, 5, 6 나오죠. 지금 계속 326페이지 보고 있어요. 326페이지. 한번 읽을까요? 1번부터.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첩 변경, 이런 게 다 무엇의 종류? 토지 이동의 종류라고.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썼어요. 처음에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여기다 썼죠? 예.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고 썼죠? 지목 변경이라고 썼죠? 예. 그 다음에 토지가 합쳐졌어요. 면적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그럼 뭐라고 썼죠? 합병. 그럼 이런 게 무슨 사유? 토지 이동 사유라고. 그러니까 대장에는 뭐라고 써져 있지만 그냥 사유 이렇게 써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유는 무슨 사유를 말한다?
토지 이동 사유를 말합니다.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토지대장에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한다. 토지대장에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한다. 맞는 말이라고요. 네, 이렇게 써요. 자,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337페이지. 자, 왼쪽에다 자, 이제 채웠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는 여기 이제 부수적인 건데요.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은 뭐냐면 지금은 새로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옛날에 92년까지만 있었다가 지금은 옛날 거 그냥 존치만 시키는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요, 등급을 매겨놨었어요. 과거에. 등급. 무엇에 따라 등급을 매겨놨냐면 수확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매길 때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같은 면적이라도 어디는 많이 매기고 어디는 조금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까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까요? 좋은 땅? 좋은 땅에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야. 나쁜 땅은 세금을 덜 걷고. 그럼 옛날에 과거에 좋은 땅, 나쁜 땅은 뭐였을까? 기름진 땅이냐? 첩박한 땅이냐? 농사가 잘 되는 땅이면 세금을 많이 걷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면 덜 걷고 그렇게 나눴다고 과거에는. 그래서 수확량 이해되셨습니까? 예, 농사를 수확량에 따라서 등급을 쭉 매겨놨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필지별로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 매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등급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있는 제도인데 태우제약에다가 그것을 지워놓지는 않아요. 근데 새로 매기는 건 아닙니다. 등급이라는 게 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은 중요한 게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로 나오죠. 매년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쭉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개별 기준이라고 개별 공시지가 쭉 써져 있습니다. 자, 돼 있고요. 자, 이게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왼쪽 라인이에요. 자, 왼쪽 라인 하면 이제 지금 처음은 좀 낯선데요. 자꾸 하면 익숙해집니다. 직접 그리면 더 익숙해져요. 자, 왼쪽에 토지 표시라고 써져 있다. 왼쪽에 토지 표시에서 3개 나온다. 지목, 면적, 사유, 밑에 쪽에는 등급, 공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소유자에 관한 거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 라인은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소유자의 인적사항 3개를 써야 되겠죠. 인적사항은 뭐예요? 성명, 그죠? 이름,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건 세트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적사 하면 성명, 주소, 등록번호 써져 있고요. 성명, 주소 나오고. 소유자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러면 바뀌면 밑에다가 의라고 바꿔 쓴다고요. 그럼 바뀌었으면은 바뀐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동 일자고 왜 바뀌었는지 변동 원인을 써줍니다. 그래서 변동 일자, 변동 원인. 글씨 보이세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제한은 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다시 정리하면 토지 제한이 있으면 일단 니은자가 보인다. 니은자. 하면 이쪽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니은자가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자, 니은자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 그래서 왼쪽은 뭐가 나오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중동 100번지 토지장이 있는데 이 중동 100번지가 공유예요. 공유. 3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장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토지장 없이 공유지 연명부만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토지장이 있고 공유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공유지 연명부. 그럼 공유지 연명부의 양식을 보세요. 330회 밑에 두 번째 그림 나오죠? 네, 330 오른쪽에 공유지 연명부. 자, 니은자 그리세요. 니은자. 뭐뭐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이거요, 이거. 고유번호, 소재, 지번, 니은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니은자를 딱 기준으로 하시면 돼. 그럼 니은자는 나와야 된다. 공유지 연명부가 있으면
어느 동 몇 번지의 공유점유분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고유번호 쓰고 소재 집어넣을 씁니다. 예, 니은자 쓰고요. 네, 오른쪽 장번호 비고는 의미 없어요.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요. 순번 나오고요. 순번 의미 없고 변동 일자 변동 원인 보이세요? 변동 일자 변동 원인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 등록번호 성명 나왔죠? 인적사항 3개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공유지 연명문은요 뭘 등록하는 거냐면 이쪽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쪽은 안 나온다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써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의 소유자 썼냐고. 썼는데 공유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럼 공유일 때는 지분이 있다. 세 사람이면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분을 등록하는 놓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그럼 토지대장에다가는 지분 쓰는 칸이 없잖아요. 토지대장 양식을 보면 지분 쓰는 데가 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분 쓰려고 만든 게 뭐가 된다?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 이건 이미 어디에 다 써져 있으니까. 토지대장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대장 그림 중에서 이쪽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라고. 어느 쪽? 소유자 쪽, 소유자 쪽. 그럼 소유자에 관한 거 뭐 나왔죠? 아까 우리 토지대장을 기본으로 하면? 인적사항 3개 나오고 변동일자, 변동원이 나왔잖아요. 여기 그림에다가 가운데에 소유권 지분 칸 하나 더 써져 있는 거라고. 그럼 동그라미 치였잖아요. 소유권 지분 칸 하나 더 써져 있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갑돌이가 4분의 1이다. 그럼 지분 4분의 1하고 갑돌이 인적사항 나오고 을돌이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4분의 1하고 을돌이 또 인적사항 나오고. 상상되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지권 등록부. 그럼 만약에 중동 이 100번지에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2동이 있어요. 아파트 2동. 지었어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럼 이 중동 100번지는 누구 소유? 이 중동 100번지에 예, 현대아파트 2동을 지었어요. 그럼 현대아파트 이 2동이 200세대예요. 200세대. 그럼 200세대의 건물의 소유자들이 이 중동 100번지를 공유하는 거죠. 이 100번지에 아파트 100세대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공유면 공유지연명부로 만드는데 아파트 부지면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 등록부. 조금씩 용어 익혀집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권 등록부.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기본은 바탕은 공유지연명부예요. 근데 공유지연명부인데 특수한 공유지연명부가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대지권 등록부 보이세요? 양식. 그림을 보시라고. 한 장 넘기시면 338페이지 양식. 자, 니은자는 똑같다. 니은자. 예, 니은자. 니은자 하면 뭐다? 고유번호 소재 집어요. 니은자 딱 두시고요. 니은자를 딱 기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니은자 나오고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대지권 비율 집원 또 나오죠. 예, 그건 의미가 없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소, 등록번호, 성명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그 그림은 아까 뭐랑 똑같죠? 공유지 연명부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뭐다? 공유지 연명부라 했죠. 공유지 연명부랑 똑같은데요. 특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잘 들으셔야 돼.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써놓은 거예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3개를 추가해서 써놓은 게 이름이 뭐다? 대지권 등록부. 그럼 그 3개가 어디에 있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름 오른쪽 옆에 대지권 등록부 명칭 오른쪽 옆에 이제 동그라미 잘 치셔야 돼. 전유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유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명칭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 명칭.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자, 중동 100번지에요. 중동 현대 아파트 101동, 102동이 있어요.
중동 현대아파트 몇 동 몇 동? 101동, 102동. 그럼 건물 명칭. 어떤 이 땅 위에 있는 아파트 이름 쓴다고. 중동 현대아파트. 그게 뭐예요? 건물 명칭 써져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101동 501호 하고요. 101동 501호 하고요. 102동 501호 하고요. 다른 거죠, 지금? 101동 501호 하고 102동 501호인데 그럼 101동 201호, 501호 소유자가 대지 지분 가지고 있나? 101동 501호 건물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가 이 중동 100번지가 이 아파트 부지니까 대지니까 대지 지분이 있냐고요.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 있는데 101동 501호하고 102동 501호하고 대지 지분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법을 몰라도 상식으로 평수가 넓은 데가 대지 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1동이 25평형이고 102동은 34평형이야. 그럼 102동 501호가 대지 지분이 더 많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대지 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대지권을 몇 동 몇 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건지를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101동 501호 아니면 102동 501호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그 101동 501호 이런 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 그 동그라미 친 단어 중에서 전유 부분 검을 표시. 그럼 거기에 한번 써주시면 돼요. 제 101동 501호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대지권을 호수별로 가지고 있나요? 501호, 401호 각각 가지고 있냐고 대지 지분을. 호수별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호수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법으로 얘기하면 호수별로 이것을 전유 부분별로 101호, 501호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몇 호 쓰셨어요? 101동 501호 쓰셨어요? 그럼 그 밑에 101동 501호 밑에 그럼 얼마 가지고 있는지 뭐 몇천 몇 분의 몇집 1 이런 식으로 지분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게 무슨 비율? 대지권 비율. 이해되시겠습니까?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써져요. 자, 그럼 세 개 동그라미 쓴 거 읽으실까요?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치, 요 세 개를 추가해서 쓴 것이 뭐가 단? 대지권 등록부.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안 나온다?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안 나온다고. 이런 문제, 올해도 낸 거. 이쪽 안 나온다고. 대지권 등록부 지금 보고 계신데 지목 안 나온다고. 지목 읽으시면 면적, 그 다음에 사유 이런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거.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나오는 거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토지대장이 바탕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1년 동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에 저랑 한번 할 때마다 꼭 복습할 때 그리세요. 자, 토지대장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연명부는 토지대장 이 그림에다가 니은 자 나오고 왼쪽은 싹 뺀다. 앞장에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니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싹 빼고 이 소유자가 공유니까 여기다 지분 칸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지분 칸 하나, 여기에다가 지분 칸 하나 더 있던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아파트 이름하고 호수하고 대지권 비율 이렇게 세 개를 더 써둔 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 정리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볼게요.
자, 지금 스토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중동 100번지 보고 있어요. 중동 100번지. 그럼 중동 100번지면 기본적으로 토지 대장이 있고, 중동 100번지니까 토지 대장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이 있죠. 도면. 어디에 그려져 있다? 어디에 그려져 있다? 지적도. 그럼 어디 지적도? 중동 지적도. 그럼 중동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그럼 중동 지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상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지도 이름이 뭐예요? 이 지도 이름이 뭐예요? 지적도인데 어디 지적도? 중동, 신림동 지적도 따로 있고 중동 지적도 따로 있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만든다고. 이건 어디 지적도? 중동 지적도. 예, 이거를 제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명. 이 지도 이름, 제목. 이걸 뭐라고 한다? 제명 그래요. 그럼 중동 지적도에 몇 장의 지적도가 있었죠? 저기 지금 계속 스토리 연결되는 거예요. 중동에 몇 장의 지적도가 있었죠? 16장 있었잖아요. 그럼 16장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 몇 호다? 7호다. 이게 도면 번호가 몇 호다? 7호고. 그럼 이 7번 도면의 축척은 몇이다? 500분의 1이다. 아까 이런 것들 여기 써져 있었죠? 토지장에 써져 있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중동 몇 번지? 100번지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동 100번지. 근데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면에 한 필지만 그려져 있는 거 아니라고. 예, 이게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중동 100번지가 나오는 지역도는 몇 번 도면? 제 7번 도면. 그럼 100번지 옆에 몇 번지가 있나요? 보시니까 100번지 옆에 101번지도 있고 옆에 99번지도 있고요. 그럼 100번지는 지목이 뭐다? 대다 이렇게 도면에 써져 있어요. 옆에 101번지는 공 하면은 공원을 얘기해요. 이제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공으로 시작되는 지목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지도에다가는, 도면에다가는 한 글자씩만 써요. 지목 이름을 하나만씩만 쓰는데 앞 글자를 써요. 앞 글자. 그래서 여기에 900도 하면 무슨 뜻일까?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는 도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한 글자로 첫 번째 글자를 쓰는데 중복되는 것 등이 있어요. 공으로 시작하는 게 지목 이름이 두 개예요. 공원도 있고 공장용지 있죠. 우리 지난번에 28개 지목 이름 한번 쭉 읽어봤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다고. 그럼 그럴 때 공원은 공이라고 써요. 지도에다가 뭐라고 쓴다? 공 이렇게 쓰는 거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써. 두 번째 글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또 거의 요새 뭐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하실 때 지도에 있죠? 여러분들 이제 현업을 하시게 되면 벽에다가 지도 걸어 놓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에 지도 걸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나와? 깨알같이 뭐가 써져 있어요? 집원 써져 있고 지목 써져 있는데 한 글자씩만 나온다고요. 손님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기 공장용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공 하면 뭐라고? 공원이라고 돼요. 공원. 공장용지는 뭐라고 써져 있다? 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99주. 99번지는 주로 되어 있네. 그럼 주는 뭘까? 주차장? 주유소용지? 둘 중에 하나. 주로 시작하는 지목 이름이 두 개다. 주차장도 있고, 예, 대답하면 주차장도 있고, 주유소용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유소용지를 주라고 쓰고요. 주차장은 차라고 써요. 되셨습니까? 예, 자, 됐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로 시작하는 지목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원지, 예. 또 유지. 우리 호수, 연못 이런 데를 뭐라고 한다? 유지라고 해요. 유지. 유지는 좀 낯설죠? 유지하면 무슨 뜻?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뭐라고 한다? 유지. 그럼 유로 시작하는 지목 이름이 두 개. 유원지하고 유지가 있는데 유라고 쓰는 건 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지는 원이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원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자, 채하면 뭘까요? 채용용지. 예, 지목 이름 뭐라고? 채용용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 87, 1000 이렇게 써져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 1000.
하천 얘기합니다. 하천. 그래서 하천은 하라고 안 쓰고 천이라고 써요. 하하고 천 중에서 뭐가 더 금방 알아듣기 쉬워요? 하 이렇게 써지는 것보다 천 있는 게 하천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천은 하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천이라고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중에 또 계속 다 할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도면을 보면 지목 알 수 있나요? 도면을 보면 지목 알 수 있나요? 지목 알 수가 있고, 지번 알 수가 있고, 경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100번지가 우리 아까 무슨 아파트? 중동? 현대 아파트 101동하고 102동 대지권으로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동 100번지에 아파트가 두 동이 있다고. 몇 동하고 몇 동? 101동하고 102동. 여기가 앞에가 도로가 있고. 정문이 이쪽에 있겠네. 자, 그럼 어디가 101동이에요? 지금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100번째 건물 아파트가 두 동이 있다고. 어디가 101동입니까? 응? 어디가 101동? 여기요? 여기? 여기면 안 돼요? 네? 뒤에가 101동 하면 안 돼? 몰라요. 어디가 101동인지 어디가 102동인지 이 지적도 보고 모른다고. 되셨나? 네. 올해도 나왔던 문제. 도면에 건물 번호는 안 써요. 101동인지 102동 이게 뭐예요? 건물 번호. 그래서 도면에 뭐는 안 쓴다. 건물 번호는 안 써요. 건물의 위치는 나와요. 이거 보시면 건물의 위치 나오냐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럼 무엇은 알 수 있는데 건물의 위치는 알 수 있는데 건물 번호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 그리고 이제 용어 하나씩 보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색인도. 이게 몇 번 도면이죠? 7번 도면이잖아요. 그럼 이 위에도 토지가 있나요? 원래는. 원래도 요 위쪽에도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 도면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 도면 보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그럼 요 위쪽에는 2번 도면, 왼쪽은 8번. 여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도면하고 다른 도면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요 그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십자가 모양의 그림을 색인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색인도. 그럼 맨 왼쪽 위에 색인도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이 도면 번호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보고 싶으면 몇 번 도면 봐라. 여기서는 2번 도면 봐라. 왼쪽에 있는 거 더 보고 싶으면 8번 도면 봐라. 요 그림을 뭐라고 한다? 색인도 그럽니다. 색인도. 자, 그래서 339페이지에 뭐 좌표등부 시행적의 도면 쭉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처음에 이제 개념만 한번 잡을게요. 자, 도면 보니까 색인도 보이세요? 색인도 용어를 좀 익히자고. 색인도 하면 왼쪽을 보셔야 돼. 왼쪽 맨 위에 십자가 그림을 뭐라고 한다? 색인도. 그다음에 제명 보이세요? 제명. 제명이 무슨 말? 제목. 이 지도 이름. 그럼 책에 있는 지도는 00시, 009, 00동 지적도라고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제명 그러는 거예요. 자, 도면 번호 나와요. 10호. 예. 몇 장 중에서 50장 중 제10호. 이게 뭐다? 도면 번호가 되고 축척은 500분의 1이다 나오고요. 예. 자, 그다음 그 안에 집원들이 쭉 나오는데 그 깨알같이 있는 숫자는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만 잡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 토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토지제한 했고요. 토지제한이 있으면 어디에 그려져 있죠? 지적도. 임야대장이 있으면 임야도에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여기에는 지번이 안 나오고 그냥 여백으로 되어 있는 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임야대장인 토지다 이 뜻입니다. 지적도를 봤는데 여백으로 되어 있고 산이라고 하는 글씨로 써져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는 토지? 임야대장인 토지. 그럼 임야대장인 토지면 어느 지도를 봐야 돼? 임야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됐고요. 그래서 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지적도 따로 있고 임야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산 50번지가 있대. 산 50번지. 그러면은 임야도에 있는 토지하고 지적된 토지를 편집해가지고 같은 종이에다가 한 건에다가 그리는 것을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데 그건 지도 업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공적 장부가 아니라 뭐 한일지도사, 미래지도사 이런 데 부동산 벽에 걸려 있는 게 지적 편집도입니다.
부동산 벽에는 산 50번지도 나오고 그냥 50번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편집해서 만든 이제 공적 도면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공적 도면, 지적 도면은 따로따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이런 데에서는 좌표를 등록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좌표 지적 이런 거 하면서 토지의 모양을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다. 토지의 모양을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게 몇 번지? 중동 100번지. 그럼 중동 100번지에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해 놓은 것도 있다. 중동 100번지에 무엇의 좌표? 무엇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한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면 그 밑에 그림 있잖아요. 예, 그거 되는데 그것도 등본 형태로 되는데 일단은 니은자는 똑같아요. 자, 시행 규칙에 있는 양식으로 할게요. 그럼 니은자 뭐 나올까요? 이 칠판으로 보세요. 뭐가 나올까? 고유번호 뭐가 나는 거? 고유번호 그다음에 뭐 나와요? 소재 집어나오고 왼쪽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동 100번지에 뭘 등록하겠다고? 중동 100번지에 뭘 등록해놨다고? 경계점에 뭘 등록하겠다고요? 좌표. 그럼 중동 100번지는 경계점이 몇 개? 4개. 경계점이 도형으로 얘기하면 꼭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100번지는 사각형입니까? 중동 100번지 모양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사각형일 때 우리가 꼭지점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에서는 꼭지점을 뭐라고 표현한다?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중동 100번지에 경계점이 몇 개 있는데 4개가 있다고. 4개가 있는데 이 경계점에 뭘 등록하겠다? 좌표를 등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경계점이 4개인데요. 4개인데 그 4개의 경계점에다가 번호를 매겨요. 그걸 부호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부호. 그러면 1, 2, 3, 4. 그럼 중동 100번지는 부호가 몇 번까지 있을까요? 4번까지 있겠죠. 그럼 1번 경계점은 좌표가 이 1번 경계점 여기다. 그럼 1번 경계점 좌표가 X좌표가 얼마고 Y좌표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라고. 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중동 100번지의 경계점이 4개가 있는데 내가 했는데 1번 경계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네, 그림 보여주면서 1, 2, 3, 4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100번지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위쪽에 있는 게 몇 번?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허옇게 비어있는 데 있죠? 네, 거기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네, 요 그림을 부호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 부호도. 써두시면 좋습니다. 부호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을 부호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호 보이세요? 부호. 예, 그 다음에 좌표. 그럼 부호도, 부호, 좌표. 3개의 글씨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호도, 부호, 좌표. 그러면 지적 공부 지금 다 하신 거거든요. 예. 자, 봅니다. 예. 자, 이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의 등록사항은 똑같습니다. 자,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죠? 이미지가? 예, 니은자 나오고. 이 그림이 기억나면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 하면 뭘 얘기하죠? 고유번호, 소재전. 자, 니은자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어. 양쪽으로 나뉘어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토지의 표시하면 지목, 면적, 사유 이런 거 나오는 거. 오른쪽은 소유자 인적사항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 만든다. 공유면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는 무슨 내용 등록해요? 니은자 나오고 요건 빼. 공유니까 지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에다가 소유권 지분칸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 아파트 부지면 대지권 등록부로 만들어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공유지 연명부다.
대지권도 공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전면부도 바탕은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공유지 연면부. 공유전면부 그대로 모양에다가 오른쪽 위에 3개 더 쓴 거라고. 아까 몇 층 몇 호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3개 써져 있었던 거 있었죠? 예, 그렇게 3개를 추가해서 쓰면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 등록부. 그다음에 도면은 이렇게 생겼다. 도면은 이렇게 명칭을 보시면 되고 색인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떻게 생겼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 나오고 니은자 밑에서 싹 빼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할 때 토지장을 기준으로 두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니은자 나오고 밑에 싹 빼고 3개 넣는 거라고. 부호도 부호 좌표 3개 싹 빼고 부호도 부호 좌표.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 처음에는 막 헷갈리는데 이제 자꾸 하면은 반복하면 정리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질문. 자,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음 중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1번 토지대장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이제 1번 토지대장 소유자 나오냐고. 토지대장이 소유자 나오냐고요. 나와요. 예. 2번 임야대장 나오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똑같아요.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4번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나오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니은자 밑으로 뭐 나온다고요? 싹 빼고 부호도 부호 좌표 한 번만 더 뭐라고요? 부호도 부호 좌표. 예, 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이제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이고 하시면 돼요. 예, 이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이렇게 맞춰요. 뒤에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토지대장 한 두 번 그려보시면 만족합니다. 저는. 시험 보실 때까지 10번 그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그리시거든. 예, 근데 시험 올해 가기 전에 토지대장 요 양식 있죠, 요거 한 2번만 그려보세요. 예, 기억에 남도록.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 보실까요? 예,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